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은란입니다. 마녀의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사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과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선생님, 저는 좀 우리 아들이 좀 마음의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해도 언젠가부터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대답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두 부부가 이 아이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아니 뭐 그 예전에 조금 무슨 잘못한 일 가지고 애 아빠가 애를 좀 야단을 쳤는데 그 후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선생님, 저는 지금 결혼 생활 한 지가 지금 40년째인데 저희 와이프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저희 와이프는 뭔 일이 있어서 좀 싸우면은 그 원인, 그 순간에 있었던, 그 시간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해결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하면서 사람을 환장하게 해요. 아니 지난 일 과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다고. 내가 그때는 옛날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게 막 손에 발이 되도록 비르고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직 안 끝났나 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요, 친구하고 좀 말다툼이 있었었거든요. 제 절친이에요. 좀 그 후로 친구가 제게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하고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지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죠. 사과는 했어요. 했는데도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공통점이죠. 사과를 했으면 풀어야 되는 거고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왜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대는 알았어 알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풀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에게 사과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각자 생의 꽃밭이 있어요. 이 생의 꽃밭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의 꽃이 심어지고 관심의 꽃이 심어지고 존중의 꽃이 심어지고 자존감의 꽃이 이렇게 심어지면서 생의 꽃밭이 점점점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하면서 열정에 대한 꽃, 희망에 대한 꽃, 배려에 대한 꽃, 용기에 대한 꽃, 긍정꽃, 행복꽃, 기쁨꽃, 즐거움꽃 이런 꽃들을 심으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애 꽃밭이 풍성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애 꽃밭이 풍성하진 않지만 굵직굵직한 그런 제목들이 있는 꽃밭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의 생애 꽃밭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타인을 만나게 돼요. 부부가 됐던 연인이 됐던 친구든 가까운 지인이든 부모 자식이든 이렇게 만나게 되면 특히 부부나 연인 같은 경우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꽃밭도 합쳐진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것이니까 합쳐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착각이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인 거예요. 생의 꽃밭은 각자 주어진 인생인 거거든요. 그 꽃밭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고 그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들 중에는 꽃밭과 꽃밭을 합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내가 관리해야 되는 꽃밭인지 너가 관리해야 되는 꽃밭인지 서로의 각자의 삶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꽃밭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든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생의 꽃밭을 가지고 각자 만나서 각자 관리하고 가꾸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공유는 할 수 있겠죠. 부부 같은 경우, 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한테는 긍정이라는 꽃이 잘 피지를 못하고 있어. 근데 상대는 긍정이라는 꽃이 열매까지 맺어서 주렁주렁 잘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상대의 꽃밭에서 분양을 받을 수는 있겠죠. 받아올 수는 있겠죠. 서로 나눌 수는 있어도 그 영역을 침범해서 들어가거나 내 꽃을 거기다 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함부로. 이런 영역 생애의 꽃밭이 있는데 이제 사람이 만나다 보면은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갈등을 어떤 사람들은 서로의 그 영역 생애 꽃밭을 지켜주면서 해결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욱하는 성격 아니면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분노에
차서 함부로 타인의 생애의 꽃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넘어서는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경계심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화가 나니까 타인의 꽃밭에 들어가가지고 에잇 에잇 하고 꽃들을 다 건들고 다니는 거예요. 훼손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냥 어떻게 내가 치다 보니까 그 상대의 행복이라는 꽃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란 꽃이 그나마 조금 이렇게 꽃잎이 좀 떨어지는 정도의 그냥 훼손이면은 미안해, 내가 좀 생각해보니까 되게 잘못한 것 같아, 정말 내가 잘못했어 하고 얘기해서 그것이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그 상대가 용서하는 것도 빠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행복이란 꽃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꺾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꺾어서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이파리가 그리고 또 꽃잎이 또 열매가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도 상대한테는 이미 꽃이 꺾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꽃이 다시 피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용서를 했다고 해도 그 마음에서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더한 거는 내가 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그 행복이란 꽃을 짓이겨 짓밟아서 뿌리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타인의 그 생애의 꽃밭에 행복이란 꽃은 아예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소원이 발휘되도록 막 싹싹 빌고 잘못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어느 순간부터는 나하고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이런 경우는 그 상대의 꽃밭에 행복이란 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만들어내려고 해도 이미 꽃이 다 뿌리채 뽑혀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다시 심으면 되잖아요. 이미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심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상대가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 생애의 꽃밭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생애의 꽃밭을. 그래서 자기가 없는, 자아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사과란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를 했는데 상대에게 용서를 구할 때를 우리가 지금 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상대의 꽃이 꽃밭에, 생애의 꽃밭에 꽃이 얼마만큼 훼손이 돼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기간도 시간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고 했으면 끝난 거지 뭘 또 그런 거 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느냐 라고 얘기하지만 나와 상대는 다른 거예요. 상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꽃들이거든요. 자신의 삶이거든요. 자신의 삶 속에 자기가 그렇게 관리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심었던 꽃이 없어진 순간인데 그것이 다시 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우리가 사과를 한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꿔볼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대가 나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내가 단순히 사과 하나로 미안해 라는 말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겠어요? 사과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회복될 때까지 함께 하는 게 사과예요. 상대의 마음의 꽃밭에, 생애 꽃밭에 내가 훼손한 꽃이 있다면 그 꽃이 그리고 내가 뽑아서 그 꽃 자체가 없어졌다면 다시 심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번에는. 행복이란 꽃을 내가 너무 화가 나고 확 뽑아 버렸어요. 그러면 나의 행복이란 꽃도 좋고 새로운 행복이란 꽃도 좋고 그 꽃을 심어서 싹이 나서 잎 그리고 꽃잎이 펴서 열매까지 맺을 동안 함께 같이 그 사람의 삶의 꽃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꽃이 될 때까지. 그것이 진정한 사과이고 상대가 바라는 사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사과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하는 가벼운 사과에 불과한 거예요.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고 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진정한 사과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의 삶의 꽃밭에, 아니면 너의 삶에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분, 너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 너가 가장 예민하는 부분을 내가 함부로 건드려서 미안해. 너가 그 부분이 회복될 때까지 나도 함께 해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 한마디가 진정한 사과이고 사과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하루에 5분 만이라도 나와 관계가 틀어져서 나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부모, 연인, 친구, 아니면 부모, 자식,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